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요, 발표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아침 방송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이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 테슬라에 지금 주목되는 거는요. 배터리 건전지를 직접 생산해야 되냐, 아니면 배터리 팩 가격을 갖다 절감해야 되냐, 아니면 수명이 긴 배터리 기술을 갖다가 계속 발표해야 되냐, 그런데요. 전 세계 이제 투자가와 사용자의 관심과 주목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루 앞서서 어제 테슬라의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요, LG화학 배터리를 더 살 것이라고 말했다는 정보가 지금 입수돼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공급받고 있는 배터리 시장,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개 시장을 통해서 지금 생산 대수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갈지 이제 발표가 끝나면은 서로 이제 관심사에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세계 석유 수요가 폭락하고 있다. 두 번째,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한국의 골목 상권이 지금 초토화돼서 폐업하고 있는 영세 상공업자들이 늘어만 간다. 자, 이 상황에서 우선 첫 번째는 석유 수요의 폭락에 대해서 한번 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년 전만 해도요. 작년 12월이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가 미국의 주식 상장하면서 전 세계 주식 자산 가치 시가총액이 1위인 기업이 아람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코에 대해서 주목도 되고 당시에 아람코가 2조 달러를 넘어서니 안 서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항공사 비행기가 플라잉 운항이 지금 많이 한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관련 상품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석유에 관련된 기업들 주식 가치 시가총액 기업의 매출도 좀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지금 상황에서 다들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년 전만 해도요,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시가총액의 1위, 2위를 다툰 게 뭐냐면 미국의 엑슨모빌이었어요. 제가 이제 엑슨모빌의 주가라든가 기업 실적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의 각 국가의 이제 정유사업 기업들은 매출 규모도 크고 과거에 이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 사태가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수요가 폭락하는 요인이 보니까 올해 코로나 사태도 첫째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전환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유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글로벌 석유 기업들은 정유 시설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줄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석유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올해 이제 4분기 들어서 국제 간의 이제 공항을 이용한 항공사의 비행기의 어떤 편수가 늘 걸로 예상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유럽도 지금 주춤하다가 다시 또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이 상황은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예측이나 예상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년은 주기의 사이클을 한번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2일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요. 일본의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가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오사카 정유 공장을 영구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평균 11만 5천 배를 생산해온 대규모 정제 시설인데요. 이 시설이 폐쇄가 된 상태고 4월에서 6월까지 에네오스의 정유소 11곳 중에 가동률이 6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본 내에 석유 수요가 지금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40년이 돼야지 반으로 줄 것이다 예상했는데 웬걸 올해 이 상황은 예상 외에 변수가 지금 작용해 갖고 코로나의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 사업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석유 업체 있죠. 로열 더치셀도 필리핀의 이제 바탕카스주에 일 평균 11만 배럴 규모를 갖다가 지금 생산했는데요. 타반카오 정유시설을 전면 폐쇄하는 걸로 지금 굳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리핀도 인구가 한 1억이 넘는 나라인데 섬이 물론 많죠. 그렇지만 필리핀의 정유시설 공장은 이제 한 곳만 남는다고 합니다. 자, 미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의 최대 정유사
마라톤 페트롤리엄이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르티네즈와 뉴멕시코주에 있는 갤럽에 있는 정유 공장을 한 곳씩 영구히 폐쇄할 예정이라고 좀 합니다. 자, 뉴멕시코에 소재하여 있는 정유소도요. 코로나가 미국을 강타한 후에 4월부터 가동을 중단했고요. 여기에 이제 뉴질랜드 유일한 정유소인 리파이닝 뉴질랜드 에너제트도 폐쇄를 지금 검토 중이어갖고 우선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감량 생산하면서 좀 비용 절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상황이 힘들면은 폐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석유 관련 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 석유를 사용하는 비행기 관련 상품들의 이동 수단이 대폭 줄면서 석유에 의존했던 모든 연료라든가 이 화석 연료의 이 부분이 지금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시트인데요. 이게 지금 잘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을 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지고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이 상황은 계속 힘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정유사들은요. 아마 올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석유 소비가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모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상황은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지금 진행되지만은 올해가 최악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엔 소폭 상승 정도로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 수요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몫해 준 게 뭐냐면 최근에 친환경이라든가 저탄소 배출, 최근에 남극과 북극의 해빙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촌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상기온에서 폭풍의 어떤 항로라든가 그다음에 폭풍의 길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지구촌의 환경을 갖다가 지금 안 좋게 밸런스를 갖다가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정유업체들도요. 올해 상반기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좀 기록해갖고 지금 대체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SK에너지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도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를 갖다 대폭 지금 증가시켰고요.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금 정유 산업에 집중했던 걸 갖다가 경영이나 사업을 좀 다각화를 진행하면서 현 상황을 좀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출구는 언제 보일지 모르지만은 기업들은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항상 탈출 전략을 같이 모색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요.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철강석 공급이 늘어나서 4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9월 22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의하면요. 한국자원정보에너지 서비스에 의해서 18일 날 1톤당 126.03달러가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수치가 올라갔나 보니까요. 올해 연초 1월 3일 날 톤당 92.97달러여서 지금 36%나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비춰보면 작년 7월에는 톤당 120달러에 좀 일시적으로 피크를 기록하다가 거의 80, 90달러를 유지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 상황이 7월부터 100달러를 도달하더니 계속 지금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항상 보면은 철강석도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철강석 소비국인 중국의 조강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요. 철강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곳은 최대 공급하는 나라가요. 브라질하고 호주가 철강석에 공급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기후 이상과 재해 등으로 해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8월 조강 생산률을 전월 대비 1.3% 증가시켰고요. 9,485만 톤을 갖다가 기록해서 최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이제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선 빨리 와서 2분기는 좀 주춤했지만은 그 이후에 중국의 지금 생산 지수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브라질의 메이저 광산업체 발레사가 연간 철강석 생산량을 갖다 4억 톤으로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은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렌사가요 현재 연간 한 3억 1,800만 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서 약 1억 톤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철강석 가격은요, 보통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철강석 가격도 호조고, 지금 올해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나쁘면 철강석 가격도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수요는 많아졌고, 철강석을 생산하는 브라질하고 호주는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서 오히려 안정된 가격이 유지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빠른 철강 생산 회복과 철강석 공급 국가들의 재해로 인해서 이 어떤 생산량이 많이 줄은 게 지금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조정 능력에 따라 수요가 많아진 상태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4분기까지는 올라가고 다시 주춤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영세 상공업자가 한 6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폐점하는 기업들이 점포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영세 상공업자의 경영난이 너무 심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영세 상공업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군도 있지만요. 중소 중견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고객층이 감소했고 또 최근에 한두 달 사이 한 4, 5월 달에도 재택근무를 했지만은 최근 들어 또 한두 달에 지금 거리 2.5두기라든가 재택근무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제한됐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 내에서 지금 식사를 못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규모가 작고 좀 좁은 가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리두기 떨어져 않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또 영향을 주었고 집에서 홈밥, 홈술, 홈롤, 홈리조트로 해서 작년보다 지금 집에서 이제 배송하고 집에서 지금 주문하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는 테이크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문에 의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들이 지금 많이 늘었나 보니까요. 식당, 카페, 유흥업의 폐업률이 높아졌고요. 요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태도 물론 좀 힘들어져 갖고 올해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지만은 올 연말까지 이게 지속되면은 최악의 한계점에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대, 역삼, 강남 주변을 이제 많이 동선이 있어서 자주 움직이다 보면요. 최근 들어서 계속 한 집 걸러 옆에 집 해서 문 닫는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빌딩들은 보니까요 한 5층 건물, 도로변 같은 경우는 이제 10층 건물들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1차선 도로는 5층 건물이거든요. 보면은 도로 쪽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은 다양한 업종에 있어서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술집이라든가 식당은 40%가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상황이 늘어났고요. 근데 황금 상권이라고 보이는 홍대 입구역, 성수역, 합정역 인근도 3월에서 8월까지 폐업한 가게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홍대 상권을 한번 좀 데이터를 한 걸 보니까 282개의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서 5월 달까지가 140개, 6, 7, 8, 3개월에 140개 해갖고 지금 올해 6개월 동안에 280개 점포가 폐업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다 유동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강남 상권이거든요. 제가 봐도 저도 이제 역삼동이니까 강남대로하고 테헤란로 쪽을 보면은 아마 주말에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무려 20여 곳이 지금 최근 들어 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우리가 죽음의 도시가 되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갖고 결국 빚을 갖다가 많이 앉은 상인들의 시름이 하루하루 깊어만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업종들이 지금 폐업을 했나 보니까요.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일반 음식점, 통신 판매업, 휴게 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미용업, 담배 소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그 다음에 방문 판매업 등이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폐업을 많이 했던 지금 지역을 보니까요. 1위가 강남이네요. 1위 강남, 2위 송파, 3위 서초. 주로 이제 강남 서초 쪽이 많네요. 그 다음에 4위 마포, 5위 영등포, 6위 감소입니다. 주로 이제 상권이 집행력이 높아갖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술 마시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직경률이 높은 쪽에 이 상권들이 폐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뭐 이게 다 힘내십시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생활에서 점점 좀 사라지기를 좀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새 꼭지를 가져왔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면서 조철희 박사의 매주 월요일 통통통 화수목금은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시리즈 계속 8월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잘 들으셨으면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글로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조철희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